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전기차 부분에 말 그대로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유럽 자동차 생산 2위를 지키기 위해서 전동화 부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는데요.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와 함께 유럽 3대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산 대수가요 연 300만 대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요 2019년 기준으로 각국의 자동차 생산 물량은 한국이 약 395만 대, 스페인이 약 282만 대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페인 경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다룰 정도로 국가 근간 사업으로 손꼽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전동화로 옮겨가면서 스페인 국내에서도 자동차 위기놀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들에 따르면요, 스페인 정부가 유럽 연합으로부터 수여받은 코로나19 구호 자금 1,400억 유로를 중 상당 부분을 전기차 부분에 투자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2023년까지 130억 유로를 지속 가능한 이동성 부분에 투입할 방침을 하고요. 이 중 20억 유로는 스페인 내 배터리 셀 제조 공장 건설에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생산 목표는 연 400기가와트아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3월에는 이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 협력 사업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스페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것으로 7월부터는 민간 부분을 입찰받아 연말 때 사업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민간 부분 입찰자로 폭스바겐 산업 자동차 브랜드인 세아트, 그 다음에 스페인 유력 에너지 기업 이베르드롤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고요. 또 철수를 앞둔 닛산 스페인 공장의 재건 계획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닛산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근에 이제 연말까지 폐쇄키로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닛산은 스페인에서 공장 운영을 위해 약 3,000명을 직접 고용했으며 협력사까지 고려했을 때 최대 2만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셀 생산 시설로 전환하기를 좀 원한다고 합니다. 이 닛산의 자동차 공장이요. 그래서 지금 볼타를 비롯해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슈나이더 일렉트릭 등이 닛산 공장에 관심이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스텔란티스 이야기입니다.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PSA 그룹과 FC 그룹이 합병을 통해 올 초 정식 출범한 이 스텔란티스는요, 지난 5월 5일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테슬라와의 유럽 이산화탄소 배출권 계약을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는 표준을 자체적으로 준수하며 약 3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EU의 이산화탄소 규제치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 외 개방형 승용차 풀링 계약 없이 올해 유럽에서 CO2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합병 이전에 사실 FCA 그룹이 사실 이 테슬라와의 크레딧 구매 계약을 발표하면서 3년 동안 18억 유로를 소요될 것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스텔란티스는 지난 4월에 합병 이후 처음으로 그룹의 전동화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제 전기 EV와 전기차 배터리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대를 추가로 발표를 한다 하고요. 그렇게 되면 모두 39개 전동화 모델이 라인업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폭스바겐 이야기입니다. 폭스바겐이 바로 마칸 EV죠. 마칸 EV의 프로토타입이 도로 위에 내구성 테스트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얻은 데이터 기반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고요. 수작업 또는 특수한 툴을 사용해 정교하게 제작되는 경우도 있으며 가상의 개선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도로 테스트 결과 역시 디지털 개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 하고요. 디지털 개발 및 테스트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자원까지 보존할 수 있어 지속 가능성을 향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는 실제 차량 대신 차량의 특성, 시스템 및 동력 장치를 높은 정확도로 복제한 전산화 모델인 디지털 프로토타입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엔지니어들도 들은 또 시뮬레이션 사용해 쿨링에어 덕트와 같은 세부 사항을 미세 조정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성 요소의 다양한 배열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의 온도 차이까지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또 비전문가들도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운전자와 차량 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연구할 수 있어 첫 번째 실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전에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 전기차 마카는요 2023년에 출시될 예정이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연소의 엔진 마칸 모델은 순수 전기차 마칸과 함께 선보인다고 하고 또 실제 및 가상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BMW 이야기입니다. BMW가 내년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된 X5를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MW의 올리버 집세 CEO는요 지난 12일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이제 X5를 소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BMW는 사실 1970년대부터 친환경차를 개발을 위한 BMW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 가동, 수많은 연구 개발 바탕으로 수소 연료전지차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도요타 자동차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적용한 구동 시스템을 개발한 바가 있고요. 이를 토대로 지난 2015년 BMW 5 시리즈 그란투리스모에 기반한 시연 차량을 통해 이 분야의 연구 개발 성과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협력해 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2017년에는 수소위원회라는 국제 협의체를 발족하기도 했고 또 BMW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또 추가하면서 비전을 좀 잘 보여주는 모델로 날렵하고 역동적이면서도 BMW i 특유의 혁신적인 디자인 언어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년에 이 X5 수소 연료전지차는 내년에 소량 생산할 예정이라 하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다양한 양산형 수소 연료전지 차량을 선보이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와 비슷한 거예요. 현대차도 사실 수소 연료 시스템을 처음에 투싼 iX 차량에 개조를 해가지고 사실 처음에 했다가 이제 그게 진화를 거치면서 넥소가 탄생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조금 안정성 및 기술력이 확보가 된다면 BMW 아무래도 전동화 플러스 이 수소 연료전지까지 또 해서 아무래도 조금 더 판매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폭스바겐 이야기입니다. 폭스바겐이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에 나선 등 배터리 독립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배터리 개발업체인 퀀텀스케이프는요, 지난 14일 폭스바겐이 독일의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설치를 검토 중이며 대형 배터리 공장과 동일한 수준의 20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퀀텀스케이프는요, 빌 게이츠와 폭스바겐이 직접 투자한 배터리 개발 업체로 2018년에 1억 달러로 추산한 데 이어서 작년에 2억 달러를 추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이제 올해 안에 합작사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 설치 장소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 찰츠기터가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내년부터 일단 1GWh급으로 상업 생산을 시작한 뒤 추가로 20GWh로 용량을 늘릴 계획이라 하고요. 일단은 실용화 시에는 전고체 배터리 탑재량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준으로 보면요, 전기차 약 40만 대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회사가 이제 2024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상업 생산을 시작하고 폭스바겐은 2025년 이후에 같은 배터리에 탑재한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퀀텀스케이프가 개발 중의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면요, 부피당 주행거리를 30% 이상 늘릴 수 있고, 그리고 450km 주행형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2분으로 현재 약 절반을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23년까지는 또 장거리 배터리 테스트를 차량 위한 충분한 배터리를 만들겠다면서 사전 파일럿 생산 시설이 조만간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폭스바겐은 오늘 2023년부터 통합세를 양산 시작 30년까지 80%를 주력 차량에 적용을 방침을 하고요. 통합세례는 각형 배터리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20%는 기존 파우치와 원통형 배터리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웨덴 노스볼트 등을 통한 직접 공급으로 조달할 예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와 함께 폭스바겐 배터리의 본격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현재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류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티스토리는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소식기를 꼭 생활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